안녕하세요. 칠전일기 피터우스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가족 사이에는 바로 옆에 있는 친한 사람도 짐작 못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서로 사랑하며 다복한 가족,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저의 일기를 공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억울한 꿈. 아침에 알람도 없이 일어났다. 꿈에서 엄마, 아버지, 그리고 이모가 등장했다. 이모는 나에게 부모님과 예전처럼 지내지 않으면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며, 그래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냐며 협박을 했다. 고작 금전적인 것으로 나를 이리저리 바꿔보려고 한다는 게 꿈속에서도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다. 평소에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내 어두운 면이 꿈속에서 가끔 등장할 때가 있다. 언젠가 내가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 되거나 만인 앞에서 내 삶을 평가받거나 신이 나를 마지막으로 판단할 때가 되면 내 어두운 면이 나를 공격할 빌미가 되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내 주변에 있는 것 중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주어진 것, 그 중에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가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곁에 있으면서 생활 깊숙이 연관되어 있고 나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대부분 종교와 사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 성체가 되고 나서도 부모와 자식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종은 얼마나 될까요? 조류나 영장류 일부가 극히 드문 경우로 존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은 오히려 먹이 활동의 경쟁 상대로 인식하며 자신의 영역 밖으로 내쫓는다고 합니다. 유대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까마귀, 코끼리, 범고래, 침팬치, 인간 등이 있는데, 이런 종들은 유대관계 유지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협력을 통해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협동 양육이나 협동 사냥 등을 하는 종류입니다. 이외에 대부분의 동물은 유대를 유지하지 않는데요. 이들 대부분의 종이 유대를 유지하지 않는 이유도 생존을 위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먹이 활동의 경쟁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유대를 유지하건 유지하지 않건 모두 생존 목적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쨌든 살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저는 부모님과 유대를 유지하지 않는 생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후회하지 않겠냐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며 욕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의 삶을 대신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남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유교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니면 종교 교리에 어긋나서, 그것도 아니면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힘들고 괴롭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틀을 깨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후 저와 아내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식사 대접도 하고 집으로 자주 모셔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시부모를 친부모님처럼 잘 봉양하고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화목한 가정으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봐왔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어느 순간 저는 영화 겟아웃 같은 환경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쳐 있었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쏟아부었던 노력이 사실은 우리 부부의 일상을 녹여서 만들어지고 있는 족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처사에 분개하게 된 어느 날 저와 아내는 우리의 노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 하니까, 남들이 욕하는 게 싫으니까 의무감으로 하던 것을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자발적으로 보고 싶게 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저에게는 그런 관계가 필요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니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반응이 네가 감히 였습니다. 네가 감히 부모와의 연을 끊어? 아버지가 무슨 수술을 하니 병원으로 오거라. 단 한마디라도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러는지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제스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왜 안 하냐는 질타였습니다. 처음 이 관계가 너무 숨막히게 느껴졌던 것이 제가 암 수술을 하고 휴직하며 몸을 추스리고 있던 해에 있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은 쉬고 싶으니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그때도 네가 감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려졌고 정남이가 다 떨어졌으니까요. 지난 10년간 보통의 어버이날에는 저와 아내가 부모님과 할머니, 동생까지 모두 초대해서 직접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거나 맛있다는 식당 예약을 하고 온 가족을 초대하고 우리가 비용을 내고 대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제가 암 수술을 한 해였고 휴직하고 몸을 추스리는 중이었는데 한 번의 어버이날을 건너뛰면 안 되겠냐고 전화를 했다가 들었던 말이 네가 감히였습니다. 구구절절 말한 것 같지만 제가 따로 기록해둔 내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만나면 즐거운 사람을 선별해서 만나고 스트레스가 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가야 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의외로 주변에 가족들, 특히 부모 자식 사이에서 역기능 부모에 의해 본인들도 모르게 강제로 피가 빨리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부모와의 유대를 선택하는 개체도 부모와의 유대를 선택하지 않는 개체도 모두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부모와의 유대를 선택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생겼다면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은 아닐지라도 잘못되었다고 지탄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한 박수홍, 장윤정의 이야기만 봐도 그들이 가족과 어떤 관계를 겪고 있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죠. 가족 간의 일은 아무도 모르게 소가리만 하고 있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담긴 개구리가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못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한계가 오게 되고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은 때가 옵니다. 부디 여러분은 너무 늦지 않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가족들이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하자고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 부부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세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꺼내 보인 것 아닌가 걱정이 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 위로받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